안녕하세요, 림입니다. 이번엔 프린세스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백설공주를 스컬팅하고 리토폴로지 후 텍스처 페인팅을 입히고 쉐이프키와 IK 리깅을 이용하여 여러 표정과 여러 포즈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리토폴로지 작업, 텍스처 페인팅, 모델링한 드레스의 매터리얼을 넣는 튜토리얼 영상입니다. 영상에 더보기란에 타임클립을 넣어놨으니 필요한 작업만 보고 싶은 분들은 타임클립을 이용해주세요. 백설공주의 스컬팅 영상과 드레스 애니메이션 작업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뜨는 카드를 클릭하여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리토폴로지를 시작하기에 앞서 리토폴로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리토폴로지란 컴퓨터에서 3D 작업을 할 땐 수많은 점들을 계산하기 때문에 최적화를 위한 모델링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컬팅을 하면서 하이폴리가 된 모델링을 로우폴리로 변환하는 작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리토폴로지로 로우폴리를 만들 땐 얼굴 근육의 흐름을 이용하여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눈을 깜빡거릴 때 만들어지는 눈 근육을 표현할 수 없으니 리토폴로지를 눈을 감싼 동그란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콧구멍과 입술, 입 주위도 비슷하게 만듭니다. 얼굴 리토폴로지는 사람의 형태라면 대개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니 사용자가 형식에 맞춰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제가 만든 백설공주는 전신을 모델링하지 않았기에 상반신만 리토폴로지하는 작업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리토폴로지를 하기에 앞서 필요한 애드온을 다운받아 줍니다. 에딧 프리퍼런스 애드온 탭에서 F2를 검색 후 체크해 줍니다. F2 애드온을 추가하면 F를 누르면 모서리 꼭지점에서 페이스가 만들어집니다. Shift A를 눌러 플랜을 생성을 해준 후에 나이트 뷰에서 R90을 차례로 눌러 플랜이 앞을 향하게끔 돌려준 후 S키로 스케일 조정, G키와 Z키를 눌러 얼굴 부분에 위치하도록 해줍니다. 에딧 모드에서 컨트롤 R로 세로 방향으로 루프 컷을 해준 뒤 미러 모디와 सब디비전, 슈링크랩 모디를 각각 추가해줍니다. 이때 미러 모디의 클리핑 옵션을 켜줍니다. 슈링크랩 모디에 타겟을 만들어 두었던 모델링으로 타겟을 설정해줍니다. 이때 플랜 오브젝트의 모양이 변형이 될 때는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 슈링크랩 모디파이어를 클릭 후 Shift D로 복제, 새로 생긴 슈링크랩 모디파이어를 컨트롤 A를 눌러 어플라이 해주면 플랜 오브젝트가 스컬프처 모델링에 달라붙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 스냅 모드를 켜고 적절한 위치로 이동해 줍니다. 버텍스 점 하나를 클릭 후 Shift D로 복제한 다음 눈 모양에 맞춰 2키로 연장을 해줍니다. 연장한 선들을 Alt 클릭으로 선택해준 후 ES를 누르면 버텍스 수에 맞게 페이스가 생깁니다. 오버레이 옆 오른쪽 하살표를 눌러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체크해주면 뒤집어진 면들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딧 모드로 들어가 키보드의 왼쪽 숫자 키 3번을 눌러 페이스 모드로 전환을 해준 다음 빨간색으로 변한 면들을 클릭을 하고 Alt N을 눌러 플립해 줍니다.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탭으로 들어가 뷰포트 디스플레이에서 인프론트를 체크해주면 좀 더 깔끔하게 리토폴로지를 할 플랜 오브젝트가 제일 앞으로 표시됩니다. 이때 सब디비전의 4개의 아이콘 중 두 번째를 비활성화 해줍니다. 이 기능은 부드럽게 보이는 페이스들을 각지게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눈과 코, 입술, 주변의 근육의 움직임을 생각하며 동그랗게 리토폴로지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얼굴 리토폴로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의 형태라면 대개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니 사용자가 형식에 맞춰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추가해주고픈 면을 컨트롤 R로 분할 후 접합될 부분의 버텍스들과 동일한 점의 수를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이트 뷰에서 직선이 되고픈 점들의 첫 번째 버텍스를 클릭, 마지막 버텍스를 컨트롤 클릭, S, Y, 0을 차례로 입력하면 일직선이 됩니다. 한 번씩 정돈된 간격으로 정리하고픈 면들을 선택하여 툴바에 있는 스무스를 눌러준 다음 화면에 생긴 노란색 굴을 오브젝트 반대 방향으로 드래그해주면 면들이 넓은 방향으로 균일하게 펴집니다. 반대로 오브젝트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면들이 좁은 방향으로 균일하게 퍼집니다. 얼굴과 몸의 스컬트 오브젝트가 조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오토폴로지가 얼굴 부분의 경계면까지만 생성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시링크랩 모디파이어가 얼굴 부분의 모델링까지만 설정이 되어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몸 스컬트 오브젝트를 먼저 클릭 후 얼굴 스컬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J로 조인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조인을 해주기 전에 파일을 저장해주세요. 갑자기 많은 버텍스들이 병합이 되기에 프로그램이 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슴과 눈 부분에 남는 부분은 Alt 클릭으로 채워줄 버텍스들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F를 눌러
그리드 필을 해줍니다. 그리드 필은 위아래의 버텍스 수가 짝수일 때 면이 계산된 방향으로 생깁니다. 큰 변형을 하고 난 후에는 슈링크랩 모디파이어를 복제 후 어플라이에서 스컬트 오브젝트에 면이 밀착되도록 해주세요. 튀어나온 팔꿈치 부분을 리깅을 할 때 면이 모자라서 깨지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면들을 생성해 줍니다.
버텍스 하나를 선택하여 지우고 Alt 클릭 ES를 눌러 면을 만들어 줍니다. 팔이 안쪽으로 굽혀지는 리깅을 할 때는 면들이 대체적으로 많아 면끼리 접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오토머지를 켠 상태에서 선들을 겹쳐주는 방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손은 리토폴로지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번 백설공주는 큐브를 생성을 한 다음에 대략적으로 오브젝트를 맞춰놓고 시링크랩과 सब디비전, 미러 모디파이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때 Shift 우클릭으로 약간 오른쪽에 3D 커서를 배치하여 에딧 모드에서 큐브를 생성을 해준 다음 진행합니다.
손 리토폴로지를 완성했지만 팔과 손의 버텍스 수가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많은 쪽의 버텍스를 최대한 안 보이는 부분에서 오토모지를 켜고 엣지를 접합시켜 버텍스 수를 줄이는 방법을 썼습니다. 팔과 손 부분의 버텍스 수가 동일하게 되었다면 버텍스 스냅 모드와 오토모지를 켜고 접합시켜줍니다. 눈 안쪽에 그리드 필을 해주었던 면들을 선택하여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에 버텍스 그룹을 플러스 표시를 눌러 만들어준 후 어사인 해줍니다. 백설공주의 입 내부의 구조를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이때 입술 안쪽의 선에서 연장을 한 버텍스는 만들어놨던 버텍스 그룹에 어사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슈링크램 모디파이어에 들어가 버텍스 그룹으로 설정을 해준 후 인버트 해줍니다. 미러 모디파이어에 세 번째 아이콘인 모니터를 꺼준 후 엑스레이 모드로 변환을 해주고 치아와 혀가 들어갈 통로를 에디팅 해줍니다. 백설공주의 치아와 혀를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큐브를 생성하여 치아가 될 부분에 위치해 줍니다.
엑스레이 모드로 전환해서 2키로 연장하여 치아의 대략적인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백설공주의 치아는 사실적인 치아보다는 약간의 굴곡만 있는 모양으로 엣지를 추가하여 모양을 잡아준 뒤 에디팅해 주었습니다. 위아래 치아를 만들기 위해 큐브를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어플라이 로케이션을 해주고 미러 모디에서 Z축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잇몸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에디팅해 주었습니다. 치아를 감쌀 부분을 잡아주고 엣지로 분할해서 대략적인 모양을 잡아주었습니다. 미러 Z축을 추가할 때는 미러 오브젝트의 타겟을 만들어 두었던 치아로 설정을 해줍니다. 혀 역시 치아와 잇몸을 만드는 방식으로 에디팅 해 주었습니다. 치아 사이에 남는 부분을 혀의 크기로 에디팅 해 주었고 사실적인 표현이 필요 없는 단계여서 어느 정도 형식에 맞춰 에디팅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몸 내부에 에디팅이 끝나면 엑스레이 모드로 중간 접합이 안되는 부분을 찾아 클리핑을 해줍니다. 리토폴로지가 끝나면 멀티 레졸루션 모디파이어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멀티 레졸루션을 추가한 다음엔 깨진 버텍스들을 접합하면 아주 큰 표시로 깨진 에디팅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멀티 레졸루션을 추가하기 전에 연결이 안 되어 있거나 떨어져 있는 버텍스들을 잡아 접합을 해 주어야 나중에 접합이 안 되어서 깨진 에디팅이 보이는 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UV 언랩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분할하는 레이아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과 눈 내부, 입 내부, 얼굴, 팔, 손을 크게 언랩을 해줍니다. 눈 같은 경우에는 미러된 눈의 한쪽 부분의 홍채 부분을 크게 레이아웃을 잡았습니다. 각막과 홍채 뒷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레이아웃을 작게 잡았습니다. 입술과 얼굴 부분은
비교적 캐릭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 크게 레이아웃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는 입 내부를 마크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입 안쪽의 내부도 마크심하여 언랩할 부분을 지정해주세요. 마크심으로 UV 언랩을 할 레이아웃을 정했다면 미러 모디를 어플라이, सब디비전을 삭제, 멀티 레졸루션을 추가한 다음 सब디비전을 3회 정도 분할을 해서 슈링크랩 모디파이어를 어플라이 해줍니다. 에딧 모드로 들어가 A를 눌러 전체 선택 후 U를 눌러 언랩을 해줍니다. 언랩된 UV들을 정리할 때 왼쪽과 오른쪽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매트리얼 프로퍼티스 탭으로 들어가서 뮤 버튼을 누른 후 베이스 컬러 왼쪽의 노란색 동그라미를 클릭 후 이미지 텍스처를 생성해 줍니다. 새로 생긴 U 버튼을 눌러 컬러 그리드로 설정하여 OK를 눌러준 다음 매트리얼 프리뷰로 전환해서 레이아웃을 정리해 줍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4개의 화면을 분할을 해서 텍스처 페인팅을 하는 편입니다. 중간 2개의 화면은 각각 이미지 에디터, 두 번째는 쉐이더 에디터 탭으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눈 부분도 UV 언랩 레이아웃에 넣기 위해 동일하게 진행해 줍니다. 에딧 모드로 들어가 구체의 중간 정도의 마크심을 해주고 컬러 그리드를 적용하여 홍채의 앞부분을 크게 레이아웃을 잡아줍니다. 각막 때문에 홍채 부분이 선택이 안 될 때는 각막 부분의 버텍스 하나를 클릭 후 마우스를 가까이 둔 후에 L키를 누르면 객체 선택이 됩니다. H를 눌러 하이드 시키고 Alt H를 눌러 다시 숨김을 해제하면 됩니다. 얼굴과 눈 텍스처 페인팅을 하기 전에 치아와 혀의 매트리얼을 먼저 작업해 주겠습니다. 치아 부분과 잇몸은 전 단계에서 컨트롤 J로 조인을 해준 다음입니다. 매트리얼 창에서 New 버튼을 눌러 매트리얼 하나를 생성해 줍니다. 잇몸 객체에 L키를 눌러 객체 선택 후 첫 번째 매트리얼에 어사인을 해줍니다. 오른쪽 플러스 버튼을 눌러 매트리얼을 하나 더 생성을 해준 다음에 치아 객체를 L키를 눌러 선택해준 후 두 번째 매트리얼에 어사인을 해줍니다. 창을 분할하여 쉐이더 에디터 모드로 바꿔준 다음 잇몸은 분홍빛으로 돌게끔 치아는 완전한 하얀색이 아닌
약간의 노란기가 있으면서 광택이 돌게끔 설정해 줍니다. 혀 부분은 노이즈 텍스처를 추가하여 컨트롤 T를 눌러 관련 노드를 꺼내줍니다. 혀의 중앙 부분을 Alt 클릭으로 선택하여 U 버튼을 눌러 언랩을 해주면 코오드네이트의 매핑이 UV에 맞게 들어갑니다. 리토포 오브제를 클릭하여 컬러 그리드의 매트리얼을 삭제하고 새 매트리얼을 만들어줍니다. 이미지 텍스처를 추가하여 픽셀을 정하고 컬러는 밸류 값만 0으로 수정하여 진행해줍니다. 페인팅 모드로 전환을 해준 다음 툴바의 페인트 모양을 눌러 얼굴색을 골라줍니다. 리토포 오브제를 클릭하여 색을 넣어줍니다. 이때 툴바가 뜨지 않는다면 T키를 눌러보세요. 저는 피부색을 지정을 한 다음엔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하여 전체적인 피부색을 보는 편입니다. Shift A를 눌러 카메라를 추가합니다. 카메라 뷰에서 확인하고 싶은 창에 마우스를 올리고 키보드 넘버패드 숫자 0을 눌러 카메라 뷰를 지정해 줍니다. 카메라 탭으로 가서 포컬 랭스를 뷰포트의 포컬 랭스 수치와 비슷하게 맞춰줍니다. 출력 탭으로 가서 카메라 출력 픽셀의 비율을 지정합니다. 한 번씩 아웃라인에서 오브젝트들을 정리해주면 편합니다. 조명을 하나 추가해준 다음 조명 탭으로 가서 파워와 조명의 종류를 정해줍니다. 저는 메인이 될 조명과 서브 조명, 후광을 비추는 조명, 이렇게 3개의 조명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물체의 크기에 맞게 조명의 파워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개의 화면을 분할을 해서 텍스처 페인팅을 하는 편입니다. 중간 2개의 화면은 각각 이미지 에디터와 두 번째는 쉐이더 에디터 탭으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메인이 되는 마지막 화면에서 페인팅 작업을 하게 되면 이미지 에디터 창에서 이미지 옆 별표가 생기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때는 내가 저장한 이미지에 수정 부분이 있으니 저장하길 바란다는 프로그램의 메시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미지를 눌러 세이브 해주어야 렌더링에 표시가 됩니다. 프로그램의 세이브와 이미지의 세이브는 각각 다릅니다. 프로그램도 세이브 해주셔야 하고 이미지 파일도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텍스처 페인팅에 앞서 백설공주 페인팅에 사용된 브러쉬 툴과 사용하는 옵션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텍스처 페인팅 모드로 들어오면 왼쪽에 툴바와 오른쪽에 도구 모양의 탭이 있습니다. 오른쪽 도구 모양의 탭으로 들어오면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미지 텍스처가 뜹니다. 러프니스나 노멀 소켓에 연결되는 이미지 텍스처를 생성하게 된다면 작업하고 있는 이미지 텍스처가 여러 개 뜹니다. 레디우스는 브러쉬의 반경, 스트렝스는 브러쉬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컬러 피커의 창을 열게 되면 직관적으로 색상을 고를 수 있는 컬러 서클이 생깁니다. 컬러 팔레트는 마음에 드는 색상을 지정한 뒤 팔레트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블렌더 내에서 불러와 컬러 피커의 스포이드로 원하는 색상을 클릭하면 비슷한 색상이 추출이 됩니다. 보통 불러오는 이미지는 탁한 색상으로 추출이 되니 약간 밝은 색으로 지정해서 저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쯤에 보이는 스트로크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브러쉬 설명을 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시메트리 탭에는 미러 X, Y, Z 모드가 있습니다. 보통 모델링의 페인팅을 할 때 X 미러 모드를 켜고 페인팅을 하게 됩니다. 페인팅이 마무리가 될 땐 X 미러 모드를 끄고 비대칭하게 페인팅하면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번 백설공주는 사실적인 페인팅이 아니어서 시메트리 X 모드는 켜고 작업 진행했습니다. 브러쉬에는 드로우 브러쉬, 소프트 브러쉬, 스미어 브러쉬, 필 브러쉬가 있습니다. 다른 브러쉬들은 제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브러쉬라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드로우 브러쉬는 기본 브러쉬로 페인팅을 할 때 자주 쓰는 브러쉬입니다. 저는 주로 입술선과 일직선이 필요한 부분에는 드로우 브러쉬에 스테빌라이즈 스트로크 옵션을 켜고 작업합니다. 선명한 선을 원할 때는 샤프 브러쉬를 선택하고 진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터의 수치를 올리게 되면 여러한 반점들이 생깁니다. 이번 백설공주의 상의를 작업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스미어 브러쉬는 페인트된 영역을 다른 영역까지 문지를 때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입니다. 소프트 브러쉬는 경계를 부드럽게 할 때 사용합니다. 필 브러쉬는 지정된 면을 한 번에 채우는 브러쉬입니다. 홍조 띈 부분을 드로우 브러쉬로 옅게 칠해줍니다. 눈 주변과 코 밑, 광대, 뺨, 쇄골, 목선, 손바닥에 옅게 여러 번 칠해줍니다. 브러쉬 칠을 할 때 렉이 걸리면 모디파이어 탭으로 가서 멀티 레졸루션 레벨 뷰포트 수치를 1로 낮춰주면 어느 정도 빠르게 브러쉬가 칠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에디터 오른쪽 뷰를 눌러 페인트 모드로 전환해 준 뒤 필 브러쉬에서 입술 색깔을 지정한 후 따로 떨어져 있는 입술을 클릭해 줍니다. 저는 솔리드 모드의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플랫 모드로 변경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스트로크를 이용하여 입술 산을 만들어 줍니다.
백설공주의 화장을 보면 남색과 보라색, 갈색으로 아이섀도우를 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상한 색을 팔레트에 추가하여 몇 개 여러 번 덧칠해주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한 번씩 F12를 눌러 정식 렌더링된 모습도 확인합니다. 이때 뷰포트에 있는 모든 모델링이 다 뜰 때는 아웃라이너 탭에 눈 모양 말고 카메라 모양을 꺼준 뒤 다시 렌더링 해보시면 됩니다. 안구에 텍스처 페인팅을 할 차례입니다. 몸 리토폴로지 텍스처 페인팅을 할 때와 동일하게 컬러 그리드 이미지가 있다면 삭제 후 새로운 매트리얼을 만들어준 다음 이미지 텍스처를 추가해주고 흰색으로 페인트 브러쉬를 선택하여 색을 채워줍니다. 이때 오브젝트 모드에서 구체 뒤에 꼭지점을 클릭하고 컨트롤 넘버 패드 플러스 키를 누르면 버텍스들이 한 줄씩 선택됩니다. 그 상태로 텍스처 페인팅 모드로 들어가서 페인트 마스크 버튼을 누른 다음 안구 뒷부분에 분홍색 페인트 브러쉬로 칠해주면 지정한 버텍스만큼 색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홍채와 동공 페인팅도 진행해 줍니다. 이때 저는 동공 부분을 작게 설정해 주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영상이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동공 영역을 좀 더 크게 잡아주세요. 소프트 툴로 눈동자와 동공의 경계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흰색 브러쉬로 방사형으로 퍼지는 홍채의 부분을 표현을 해준 다음 스머지 툴로 페인트된 영역을 다른 영역으로 약간 이동하면서 스머지 해줍니다. 항상 페인팅 하거나 수정하고 나서는 이미지를 세이브 해줍니다.
각막 부분의 매트리얼을 정해줄 차례입니다. 마스크 모디의 모니터 모양과 카메라 모양을 끄고 렌더링 뷰에서 확인해 줍니다. 트랜스미션을 1로 올리고 각막 부분이 어둡다면 쉐이더 에디터에서 휴 새츄레이션 밸류를 추가하여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주고 밸류 값을 올려줍니다. 리토폴로지 된 눈 부분이 안구 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스컬트 모드로 들어가서 드로우 브러쉬로 눈 안쪽을 약간 파주었습니다. 리토포 오브젝트에 변형을 하고 난 후엔 멀티 레졸루션 모디파이어에 어플라이 베이스를 눌러줍니다. 속눈썹과 눈썹의 매트리얼을 지정해줍니다. 검정색 가깝게 색을 지정해준 다음 러프니스를 어느정도 수치를 올려 광택이 없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닥가닥 표현되는 머리를 만들 차례입니다. 노이즈 텍스처를 추가하고 컨트롤 T를 눌러 필요한 노드를 불러줍니다. 맵핑 노드에서 스케일 Y 값을 수치를 올려주면 어느정도 가닥가닥 표현이 될 머리가 뷰포트에 보여집니다. 컬러 램프를 각각 베이스 컬러와 러프니스와 노멀 맵에 이어준 후 노멀 맵에는 범프 매핑을 추가하여 하이트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만들어 주었던 텍스처를 입힐 다른 머리들도 복수 선택을 하고 마지막으로 매트리얼을 넣어준 머리를 클릭하여 컨트롤 L을 눌러 링크 매트리얼을 선택해 줍니다. 머리띠에 매트리얼을 넣기 전 모디파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리본은 미러 모디파이어를 어플라이하고 중간 리본은 솔리디파이를 सब디비전 모디파이어 위로 올리고 두께를 주고 어플라이를 해줍니다. 머리띠의 몸체는 오브젝트, 컨버트, 메쉬를 눌러 커브를 메쉬로 전환해줍니다. 몸체와 리본, 중간 리본을 복수 선택 후 중간 리본을 마지막으로 클릭하고 조인해줍니다. 머리띠의 매트리얼을 다운받은 홈페이지는 영상의 더보기란에 링크 올려두었습니다. 간단한 회원가입으로 무료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패브릭 탭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이미지를 다운받으신 후 이미지 텍스처를 추가해준 후에 오픈해주시면 됩니다. 러프니스 수치를 올려 광택을 어느 정도 없애주시면 됩니다. 정신 렌더링을 확인하면서 부족한 텍스처 페인팅을 수정해줍니다. 페인팅을 한 다음에는
이미지를 세이브 해주는 걸 잊지 마세요. 모델링에 강택이 들어갈 부분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미지 텍스처를 하나 더 추가해주고 밸류를 0.75로 설정해 준 다음 컬러 스페이스를 논 컬러로 지정해 줍니다. 색상이 들어가는 텍스처는 기본값인 sRGB로 설정해 주면 되지만 검정색과 흰색의 영역으로 보여지는 텍스처는 논 컬러로 지정해 주어야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성된 이미지 텍스처는 러프니스 소켓에 연결해 줍니다. 다시 텍스처 페인팅 모드로 들어가서 매트리얼 프리뷰로 전환해 줍니다. 이때 브러쉬는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주고 모델링 될 얼굴에 강택이 들어갈 부분을 브러쉬 칠을 해줍니다. 저는 입술과 코, 눈 주위, 목선 등 브러쉬 칠을 해주었습니다. 광택이 잘 보이지 않아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쉐이더 에디터에 러프니스 소켓에 연결된 텍스처 이미지를 클릭 후 Shift를 누른 채 컨트롤을 누르면 해당 이미지 텍스처가 뷰포트에 표시됩니다. 이 기능은 노드 랭글러 애드온이 설치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강택이 들어갈 부분을 브러쉬 해줍니다. 페인팅하고 수정한 이미지는 세이브를 꼭 해주세요. 드레스 매트리얼을 입힐 차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모델링하고 스컬트 모드로 변형시켰던 드레스 오브젝트를 멀티 레졸루션 모디파이어에 어플라이 베이스를 해준 다음 진행해 줍니다. 솔리디파이 모니터를 끄고 진행하면 좀 더 수월하게 UV 연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드레스는 간단하게 치마 시작 부분과 뒷부분의 중앙, 상의 윗부분의 옷깃, 왼쪽 오른쪽 팔 부분, 팔 부분의 밑부분, 허리 왼쪽 오른쪽을 마크 심하여 언랩해 주었습니다. 언랩 레이아웃을 지정해줄 때 왼쪽 오른쪽이 헷갈릴 수 있으니 컬러 그리드를 추가하여 레이아웃을 잡아주었습니다.
드레스의 매트리얼 탭으로 들어가서 추가해 주었던 컬러 그리드를 삭제 후 새로운 매트리얼을 생성해 줍니다. 남색이 될 부분, 노란색 치마 부분, 빨간색이 들어갈 부분, 갈색이 들어갈 부분을 각각 버테스를 지정해 주고 해당 소켓에 어사인하여 대략적인 매트리얼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영상에서 키보드 표시가 뜨는 애드온을 끄고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델링하고 진행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영역을 지정해주고 해당 매트리얼에 어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특정 버텍스 부분을 선택하고 싶을 땐 버텍스 하나를 클릭 후 지정해주고 싶은 버텍스 키를 따라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 Shift를 누른 채 클릭하면 랜덤으로 클릭이 됩니다. Alt를 누른 채 클릭을 하면 버텍스 한 줄이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 오른쪽 숫자 패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범위가 확장됩니다. 키보드 왼쪽 3번 키를 누르면 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면을 클릭 후 컨트롤을 누른 채 오른쪽 숫자 패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범위가 확장됩니다. 선택된 면들에 넣어주고픈 매트리얼을 클릭하여 어사인을 해주면 매트리얼이 입혀집니다. 왼쪽 오른쪽 팔 부분에 빨간색과 갈색이 들어갈 부분을 원래 계획대로라면 텍스처 페인팅을 해서 완성하려고 하였지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토머지를 켜고 접합을 확실하게 하지 않은 결과 에디팅이 크게 깨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점과 면이 깨진 관계로 간단하게 지정된 면에 매트리얼을 넣어주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상의 윗부분은 벨벳 소재의 직물로 보여서 벨벳 BSTF를 추가하여 진행했습니다. 믹스 쉐이더를 추가하여 이미지 텍스처와 벨벳 쉐이더 색상을 혼합해 주었습니다. 이때 이미지 텍스처는 동일한 방법으로 밸류 값을 0으로 지정하여 투명하게 만들어준 다음 텍스처 모드로 들어가서 지정해주고픈 색상을 필 툴로 넣어주었습니다. 믹스 쉐이더 노드는 스크린 모드로 변경을 해준 다음 컬러 1과 컬러 2의 수치를 지정해주면 텍스처 이미지의 색상과 믹스 쉐이더에서 지정한 색상이 혼합되어 보이게 됩니다. 좀 전에 설명해드린 드로우 브러쉬에 스테빌라이즈 스트로크 옵션을 켜고 일직선이 되는 부분을 페인팅해 주었습니다.
드로우 브러쉬 모드에서 스트록 탭을 열고 지터를 25, 레디우스는 1에서 2 정도의 수치로 지정해준 다음 하얀색 무늬를 넣어 주었습니다. 백설공주의 페인팅은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얼굴 변형 쉐이프 키와 IK 리깅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